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시장을 움직인다. 한시정의 인비, 저는 한비서 한시정입니다. 매일 수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남들은 모르는 고급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은 지금 굉장히 좀 안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 우리 한시정의 인비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청해주고 계시죠?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신다면 수익률들이 매일매일 정말 내 계좌 안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들을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3월 동안부터 지금까지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한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부터 한 달 전부터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10% 이상의 종목들로만 정리해보자라고 해서 최근 상승률 한 달치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3월 1일 그리고 4월 8일에 JMB라는 종목을 두 번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10.62% 그리고 최근에 54.27%라는 큰 폭의 상승률을 두 번 챙겨주셨던 종목이었는데요. 효자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잠시 후 같이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3월 13일에 이에이트 디지털 트윈 관련주로 소개해 주셔서 29%의 상승률, 3월 14일에는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KNJ 두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두 종목이 다 50% 안팎의 상승률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날 역시 화이트데이와 같은 사탕 같은 달달한 수익률 잘 챙겨주셨고요. 3월 15일에 DK락과 제일전기공업 소개를 해주셔서 제일전기공업이 최근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45% 넘는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또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최근의 종목들 정리해보면 이 YC캠이라는 종목이 상승률이 127%가 나왔죠.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유리기판 테마에서의 강세 지난주 내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YC캠도 127%의 상승률 챙겨갔고 이후에 삼성제약과 에이테크 솔루션 그리고 이삭 엔지니어링이 42%, 네페스학과 네페스 형제는 나란히 13%의 상승률, 엘컴텍이 24.77%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우리가 한 달 동안에도 총 수익률을 더해보니 무려 506.62%더라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생님 잘 믿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상승률을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이와 관련된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송 꼭 시청해 주시고 또 이 선생님도 만나보셔야 되겠죠. 자, JMB라는 종목의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와줬는데 이 선생님께서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이 JMB라는 종목은 담으면 바로 그날, 그 당일에 그리고 그 다음 거래일까지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보여줬었는데요. 우리가 3월에 공략했을 때에도 하루 만에 10% 이상 상승률을 챙겨갔는데 4월 8일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반도체 진공 장비, 스택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진공 상태여야지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 때, 그려나갈 때 또 여러 가지로 가공을 시킬 때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삼성전자의 미국 진출 투자 소식이 이어지게 되면서 4월 8일, 4월 9일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 JMB라는 종목은 추가적으로 또 한 번의 장대 양봉을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종목을 이 선생님께서 또 담으시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말씀을 해주신 바도 있는데 그때 공략하셨다면 지금까지 아마 80% 넘는 상승률을 가져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자, 그러니까 그저께자 기준으로 했을 때 54%의 상승률이었고요. 어제 하루 쉬어가고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 종목 3거래일 만에 굉장히 빠른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 또 하나의 기록적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JMB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제일전기공업 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사명이 이제 제일전기 일렉트릭, 제일일렉트릭으로 바뀐다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도 전기 전력 관련주이죠. AI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AI를 많이 쓸 텐데 전기를 어떻게 쓸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AI 발전의 제약은 변압기 공급과 전력 확보다라고 언급하게 되면서 이 종목이 또 한 번의 급등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저희가 공략했었을 때 자리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3월 15일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 4월 8일에 저희가 상한가까지 터치하는 이 종목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의 상승률, 수익률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4월 9일자로 또 한 번의 고점 갱신이 나옵니다. 14,600원까지 기록하게 되면서 45% 넘는 상승률을 그저께 기준으로 기록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KNJ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56% 넘는 상승률인데 이 선생님께서 찍어만 주시면 거의 50% 넘는 상승률을 가져가는 종목이 지금 앞에 두 가지와 또 이것까지 지금 세 종목 보고 계십니다. 3월 14일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담으셨다면 역시나 계속해서 빨간불 켜는 모습이었는데요. 4월 8일자 기준으로 고점 갱신이 나왔죠. 26,45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 종목은 반도체 부품 관련주인데 HBM 테마로 엮이기도 하고요. 반도체를 여러 개 쌓을 때에 필요한 그런 포커스 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소개를 드렸었죠. 앞에서 보시는 종목들 다 보니까 AI, 반도체 부품 이런 내용들 지금 시장에서 고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좋은 타이밍 잡아서 이 선생님께서 다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역시나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엘컴텍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시장의 매크로 환경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종목이 바로 엘컴텍이라는 종목이죠.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 그리고 금 가격이 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면서 몽골 지역에 광산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을 주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4월 8일에 방송 공략적으로 방송에서 소개해드리자마자 장중에 급등하는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만 우리가 24.77%라는 빠른 상승률을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금 시세, 금 가격에 비해서 엘컴텍이라는 종목은 좀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타이밍에 잘 맞춰서 이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 좋은 수익률, 상승률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또 한 가지 핫했던 테마라고 본다면 지난주 내내 이어졌었던 유리기판 테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YC캠이라는 종목이 127.07% 상승해 줬고 3월 18일에 우리가 공략한 이후에 쭉쭉쭉 담아가면서 수익을 즐기실 수 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4월 5일 기준으로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발주로 움직이는 HB 테크놀로지가 4월 9일자까지 더 큰 폭의 상승을 그려나가면서 지금 9.3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2월에 공략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실 때에 조금은 힘들게 가져간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선생님 믿고 따라가셨다면 거의 100% 가까운 90% 가까운 상승률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었다라는 종목으로 하나 더 담아봤습니다. 이 종목들의 상승률까지 챙겨가신 분들 너무나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이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종목들 명예의 전당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2월부터 이어진 명예의 전당인데 이제 3월 종목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지금 예스티가 97%, 자람테크놀로지 271.75%인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지금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 삼천당제약 135%, 인성정보, HB테크놀로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젠백스링크까지 2월의 종목인데 이제 3월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하나씩 명예의 전당에 올라오고 있죠. KNJ라는 종목이 지금 56.51%로 반도체 부품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YC캠이 127.07%로 유리기판 테마에서 공략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2월에 소개해드렸지만 앞에서 보신 HB테크놀로지 최근에 상승 나오면서 89% 빠르게 상승률 챙겨가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승률로 만들어 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 우리 남아있는 4월 동안 그리고 5월 동안 또 대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생님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종목 담으셔서 다 이런 수익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자람테크놀로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미 저희는 목표가 달성하고 있죠라고 나오긴 했지만 이 종목의 끝이 어디인지 궁금하다라는 궁금증을 제가 계속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자람테크놀로지 또 한 번 신고가가 경신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271.75%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 이 상승률에 비해서 기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반갑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2월 2일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죠. 담으신 날이 바로 저점이었다, 가장 저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오늘이 가장 싸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믿음이 가신다면 빠르게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장중 3연상을 이 중간치에서 기록할 때의 수익을 챙겨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고점에서 이제는 이절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희는 수익 실현했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계속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서 제가 수익률 브리핑하면서 와, 이 종목이 계속 버텨주네요. 과연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증을 전해드렸는데 4월 9일자 이 거래일 전에 어제 쉬고 그저께에 최고가 11만 5,800원까지 기록하게 되면서 신고가 달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뉴로모픽 테마에서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통신장비주였는데 이 종목이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승률은 더 업데이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 자람테크놀로지 이 선생님의 종목이었다는 점 그리고 명예의 전당 굳건히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이런 종목들 기다리고 계시다면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되겠죠. 자, 이 선생님이 누군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에는 출연하시지 않고 계시지만 이 방송 시간마저 할애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 소개해 주시고 분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각 섹터와 테마 이벤트 드리븐 매매 운영법으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전략 분석이 끝난 이 선생님의 공략주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각 테마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선생님 따라오신다면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저 한비서가 이 선생님의 두 가지 테마 오늘도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 테마부터 살펴보시죠. 미국의 대선과 북한의 위협 속에서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하는 안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국가 안보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안과 관련된 국방과 관련된 내용 잠시 후 방산주로 살펴볼 예정인데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잠시 조정을 거친 로봇주, 지금 다시 주목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로봇주들이 올해 초까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잠시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다시 순환매가 돌아줄 타이밍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잡아봐야 되는 종목, 이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결제 내려주시는 거 보고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결제 한 건 들고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비서입니다. 네, 이 선생님. 그러니까요. 네,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결제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도 좋다고 전화를 걸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두 가지 테마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방산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 테마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 시장에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두 가지 테마를 좀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외에는 전반적으로는 다 파란색인 좀 어두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목요일인데 하루 쉬어가 더니 좀 매매하실 때에도 어느 정도 감을 되찾는데 시간이 걸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 가지고 오늘 테마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승을 잘 누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믿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미국 대선과 북한의 위협 속에서 올해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안보 문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국내에도 어제 있었던 총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안보 문제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테마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종목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겠죠. 방송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서 오늘 어떤 종목이 이 테마 안에 숨어 있을지 함께 알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K방산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 최근 시장에서 굉장한 고공행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주 안에서 대형주, 대장주라고 불리는 종목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작년만 해도 뭐 주가가 거의 반토막 이상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 2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월 2일자 기준으로 최고가 달성했고요. LIG 넥스원도 3월 11일 기준으로 19만 1,100원까지 300원까지 달성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방산 ETF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수익률만 봤을 때 35% 이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방산 대장주들의 흐름이 이제는 중소형주 쪽으로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증권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산주의 가치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 기계적으로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미 대장주들은 올라갈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흐름이 중소형주 쪽으로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전망으로 봤을 때 오늘 큰 폭의 큰 힌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K방산주 안에서 중소형주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은 시가총액이 거의 뭐 5조에서 10조 정도 되는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중소형주로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산주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다른 방산주들도 약간은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 좀 눌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럴 때 오히려 기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북한의 위협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일단 작년 11월부터 지금 주가가 올라가게 된 배경이 바로 지금 후티 선박 공격 그리고 이란의 미국 유조선 납포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해 리스크 지금 이란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라는 세력이 후티라는 무장단체가 뭐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의 공격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 손을 합쳐서 지금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홍해 지역에서는 지금 선박들이 제대로 오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류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지금 미국 정부가 후티를 국제 테러 단체로 규정을 하고 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화의 실마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이러한 전쟁이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도 지금 이런 국가 보안이나 방산에 대해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특히 1월에 있었던 북한의 이런 스탠스가 굉장히 한반도의 위협을 고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지정을 하게 되겠다. 그리고 전쟁이 나게 된다면 분명히
남한을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 내용들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50년 이상 분단 국가로 지내고 있고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외신에서는 한반도의 상황이 1950년 이후에 가장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력 과시에 대한 우려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라면서 방산 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또 제시하기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어제까지 있었던 총선 이슈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속적으로 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이야기가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아직 이익을 받지 않은 상승이 나타나지 않은 방산주들의 움직임은 여러분들이 꼭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지금 국내 방산주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이런 매크로적인 측면 말고 우리 내부적인 측면으로 좀 들여다봤을 때 여러 가지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의 수주를 대거 따오면서 국내에 이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법정 자본금 한도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15억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늘리는 수은법,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폴란드의 수조를 받게 되면서 현행 15조에서 25조 원으로 더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수주 소식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기업들이 수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지금 국내 방산주들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에서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런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으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국가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러한 방안을 발표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나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내지 않으면 너네 전쟁에서 피해를 입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 대선 후보가 언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특정 국가에서 전쟁이 났다 하더라도 미국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국은 스스로 국가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서 방위비를 늘리려고 하는 추세를 더욱더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역시 지금 국내 방산주의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러 글로벌 국가들에서는 방위비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방위비 예산 측면에서 국내 역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높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 국가 세 곳이 한국과 미국, 러시아입니다. 한국은 지금 저희는 느끼기 어렵지만 총성 없는, 소리 없는 한반도 안에서의 전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이란 후티 세력과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방위비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이렇게 작게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역시나 평균 GDP의 2.5% 정도를 지금 방위비 예산으로 확대 편성을 하겠다라는 것이 올해 초에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2016년이 파란색 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이 지금 붉은색 바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방위 예산이 2016년에는 평균 1조 7,870억 달러에서 2021년에는 2조 70억 달러로 연평균 2.3% 정도 증가했다는 수치고요. 지금 여기에 더해서 2024년 현재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은 5%를 돌파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겠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세를 보자면 우리가 방산주에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세계 무기 수출국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한국이 지금 8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준이고 퍼센티지로는 2.8%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한국이 여기 순위에 아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방위산업의 주도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아주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우리나라는 무기를 빨리 만들 수 있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데다가 또 여러 지금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지녀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의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확인이 되고 계시고요. 무기 수출액 규모로만 보더라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73억 달러까지 2022년에 기록한 것으로 봤을 때 무려 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2017년에는 한 30억밖에 되지 않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2022년까지는 173억 달러까지 기록한 모습,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국 방위산업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꼭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산주 많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의 주가의 흐름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중소형주 중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종목의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1월 17일에 고점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1월에 북한 위협 고조 속에서 단기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가격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아 가신다면 이 힘을 응축하고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탄력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꾸준히 올라가게 되지만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끼가 있는 종목이라 한 번의 슈팅이 나올 때 급격하게 상승을 챙겨가야 된다는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중에 오늘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채널 집중해 주시고 이 선생님 믿고 따라오신다면 또 수익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상승률을 3월부터 지금 4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의 수익률로만 정리를 해봤을 때 무려 506%라는 수익률을 챙겨드렸었잖아요. 그런 상승률을 여러분들의 계좌에서도 누려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좋은 종목들 브리핑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저희 방송 출연하지 않으시는 만큼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내용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 시청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테마 방위산업 쪽에서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테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수정의 인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 선생님을 따라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고 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 소통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인지 유추하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저희가 또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도 이 선생님을 믿고 따라오신다면 어떤 종목인지 아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즐겁게 매매하시면서 수익률까지 챙겨가실 수 있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지금 뭐 JNB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 종목이 우리 또 하나의 명예의 전당이 올라가는 종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얼마 전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신 종목이고 4월 8일에 방송에서 설명해 드렸고 인비저블 공략주로 종목명 공개해 드렸는데요. 우리 반도체 진공 장비 스테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진공 장비가 있어야지 고난이도의 웨이퍼 HBM을 만들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삼성전자 수혜를 받으면서 오늘장까지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번 수익을 즐기는 그 타이밍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은 특히나 3월 10일에 소개해드렸을 때에도 우리가 거의 당일에 그 다음 날의 상승을 챙겨갔었던 종목이라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 우리가 단 하루라도 이 선생님 놓치면 안 된다라는 점에서 오늘 종목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저희 두 번째 테마를 이제 알아봐야 될 차례인데 이 선생님께서 전화를 또 주신 것 같아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한비서입니다. 네, 이 선생님. 무슨 때가 왔죠?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이 선생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테마에 대해서 이 선생님께서 종목을 공개해도 좋다고 또 결제를 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 테마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다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잠시 조정 거친 로봇주, 지금 다시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에서 끝난다면 결코 좋은 테마나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도 여기서 귀한 종목이 숨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얼른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두 번째 테마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가 재반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로봇의 성장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로봇주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주도적으로 지금 지원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 AI 시대에 맞춰서 지금 올라간 종목들 살펴보시면 반도체 장비, 반도체 부품, 반도체 소재, 그리고 HBM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인공지능 AI와 결합한 로봇주들의 움직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세에 대한 부분이 이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의 조정 같은 경우가 그동안의 매출이 뚜렷하게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들어가는 또 곳이 있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개발과 여러 가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나오더라도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좀 부진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매출로 영업이익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다 라는 점에 주목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CPI 발표되면서 금리에 대해서 약간 인하할지 물음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 지금까지 너무나도 큰 폭의 금리 인하 폭이 있었고 이제 이것들을 다시 땡기기 위해서 축소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되찾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본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금리가 인하되게 된다면 특히나 이런 로봇 장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수출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국내 로봇주들 집중해서 살펴보자라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오늘도 일부 종목들은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중에서 어떤 로봇주가 오늘 이 선생님의 종목으로 선택을 받았을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주들의 성장세를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봐야 될 것이냐. 남들이 다 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물론 다 성장세도 좋고 모멘텀도 좋겠지만 오늘은 좀 더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봇으로 편견을 넘는 사이베슬론이라는 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이베슬론이라는 경기가 있는데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이보그라는 단어와 에슬론이라고 하는 경기라는 단어를 뜻하는 라틴어 사이보그, 에슬론이라는 것을 합쳐서 사이베슬론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로봇과 같은 보조 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도 뭐 TV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 사이베슬론이라는 용어는 모르지만 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보조 기구들을 착용하고 올림픽 경기를 치르는 모습들을 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사이베슬론이라는 경기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기업이 2016년에 3위 그리고 2022년에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그런 로봇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이렇게 장치를 착용하는 것, 그 장치로 3위, 1위를 각각 기록한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이 실력으로는 기술력으로는 검증을 받은 기업이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몸에 착용하는 이런 로봇이잖아요. 이것을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시장의 규모는 2022년에 8억 500만 그리고 2025년에는 22억 892만, 2030년에는 118억 8,013만까지 올라가서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테마 안에서도 우리가 뭐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자동 장치 같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협동 로봇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의 규모 역시도 무시할 수 없고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몸이 불편하거나 또 어려운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적 같은 기술력과 장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국내에서 지금 소아 뇌성마비 재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주력 제품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렇게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장비로 보조기구 역할을 하게 되면서 뇌성마비, 척추 손상, 뇌졸중, 척추 이분증, 발달장애, 근육병 등의 신경근육 질환으로 몸을 움직이기 좀 어려운 환자들을 통해서 이 보행 훈련을 도와주는 착용형 보행 재활 로봇을 이 기업이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작위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것이 이미 효능이 있다라는 것을 물리치료를 할 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한 상황이고요. 탁월한 재활 치료 효과를 검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아 뇌성마비 재활 시장을 공략하게 되면서 지금 국내에 있는 여러 상급 종합병원에 이 장비를 지금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뭐 삼창병원 이런 데에 이런 장비들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실제 재활 훈련에 70여 곳 정도에서 이 장비가 쓰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소아 뇌성마비 환자 수가 얼마나 될까라는 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 8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적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의 또 치료를 위해서 오늘 기업의 이 웨어러블 로봇 여러분들이 이 기술 주목해 보시고 투자 관점으로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웨어러블 로봇 많이 착용을 안 하기 때문에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2021년에는 8억 원, 2022년에는 22억 원, 2023년에는 37억 원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별표를 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초기에 우리 LG전자의 시드머니를 획득한 LG전자의 픽을 받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국내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서 전체의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차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LG전자로부터 시드머니를 투자를 받은 유치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LG전자가 이 기업의 지분의 6% 이상, 6.42%를 차지하게 되면서 2대 주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삼성전자에 투자를 받았다, 삼성전자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것처럼 이 로봇주 안에서 특히 LG전자에 투자를 받았다라는 점이 지금 굉장한 모멘텀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삼성전자의 픽을 받았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픽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대기업의 양강 구도로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G전자를 비롯해서 각종 업종 대표와 또 주요 대학과 전략적인 지분 투자와 비즈니스, 연구 개발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의학과 공학을 결합한 고유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따라할 수 없는 고유한 기술이라는 점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의도한 대로 행동하는 대로 잘 따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 의도 파악 기술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또 정밀한 힘의 제어가 가능한 구동기 설계와 제어 기술이 들어가 있는 또 공학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고 인강 적응형인 보행 궤적 및 보조력 생성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의학과 공학을 결합한 고유의 기술 활용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2023년에는 산업기술 성과 10선으로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서비스 로봇 부문에서 2023년에 올해 로봇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올해 로봇상을 받기도 했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의학과 로봇을 결합한 고유 기술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모멘텀으로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 차트를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신규 상장한 IPO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입성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11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개인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는 22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그런 로봇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어떤 기업인지 많이들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로봇 기업 유추가 되실 것 같고요. 흥행에도 성공을 했고 웨어러블 로봇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LG전자의 픽을 받았다라는 모든 힌트가 나왔는데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지금 차트로는 이제 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로봇주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담아보시고 수익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선생님께서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도 좋다고 결제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 로봇주 지금 재반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성장세다. 그리고 이 성장성 로봇으로 편견을 넘는 사이베슬론이라는 이런 대회를 통해서 기술력을 입증을 받았던 기업이고요. 특히나 국내에서는 소아 뇌성마비 재활 시장을 공략하게 되면서 여러 병원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기술력도 검증을 받았고요. 또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와 LG전자의 픽을 받은 그런 기업이라서 이 고유 기술을 확보해서 앞으로의 성장 전망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저희와 함께 방송 시청하시면서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끝나기 이제 한 1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을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두 가지 테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방위산업,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로봇인데요. 이 방위산업 쪽에서는 지금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과 미국의 전쟁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대형주들이 올라갔는데 중소형주 쪽의 수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봇주 안에서는 지금 신규 상장한 IPO 흥행에 성공한 그런 종목이라는 점, 그리고 로봇주 안에서도 특히나 웨어러블 로봇의 성장세 연간 40% 이상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고 뇌성마비, 소아 뇌성마비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나 의학과 공합을 결합한 이런 고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는 따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이 기업 두 가지 여러분들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수정의 인비 오늘도 저희 45분 동안 알찬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수익 실현 많이 하시면서 이 선생님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